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조만간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태풍이 또 남쪽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제 추석을 여러분들 지금 맞이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집합건물에 계신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 한 해 좀 다사다난하게 아마 보냈었으리라고 봅니다. 호텔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간에, 이런 모든 이런 집합건물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모두가 서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웃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분을 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헌법 가치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죠. 막무가내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니 아마 좀 집합건물에는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또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텔을 이번에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호텔에 여러분들이 그 위탁 운영 계약서 있죠. 자, 이 부분은 위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위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임. 자, 위임에서 운영을 하도록 소유주와 운영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을 위탁 운영 계약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개인으로 운영사와 계약을 맺을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단에서는 건물 관리 보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견제와 균형이 확실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포지션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관리인이 해야 될 일, 관리위원이 해야 될 일, 이것만 충실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소유자들이 해야 될 일, 입점주분들이 해야 될 일, 운영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이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든지, 또는 관리위원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상가 번영회,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고 처음에 상가 번영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자, 오늘은 호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탁 운영 계약서, 위임 운영 계약서죠. 그러면 위임자가 누군가예요? 위임자가 소유자 여러분들입니다. 소유자분들이 위임자가 되고, 그러면 수임인이 누군가요? 운영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위임 사무 처리를 하는 범위를 반드시 설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를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운영계약서에 넣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수임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성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 성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한다는 거에는 뭐냐면 그 위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수임인 분들에게 보고 의무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 681조에서 683조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 사무 처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인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쓰는 있죠. 위탁 운영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적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보면 운영사 측에 맞게끔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력에 대해서 통제하고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인력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 고용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인력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위임인에게 있는 겁니다. 위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자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위임자가 있죠. 그 소유자분들 중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대표자가 있다면 그 대표자는 관리인이 대표자를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관리인은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해야 되고 관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주주총회를 해서 물론 주주들은 거기에 있는 위임자, 즉 소유자분들의 단체로 이루어져서 영리법인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래서 거기서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를 뽑더라도 그 대표는 있죠. 사업을 많이 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 있죠. 뽑혀야 되는 거고 그 대표는 공정해야 되는 거죠. 명예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만약에 그 대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적도록 해야 되겠죠. 좀 더 엄격하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관리인과 달리 호텔에서의 여러분들이 호실 운영에 대한 여러분들 호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재산 사항은 있죠. 함부로 위임을 해주면은 위임인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임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아시고 있죠. 그것 때문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주주총회를 할 수 있죠. 다른 분이 주주대표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청렴서약서를 좀 더 엄격하게 적도록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그 위임 동의서를 적어줘서 있죠. 예를 들어서 운영사와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개별로 계약을 해도 되고 개별로 계약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 그 운영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인력에 대해서 고용을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위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운영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순수익의 몇 퍼센트를 들고 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그 가져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와서 투자하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운영사 여러분들이 회계부터 해서 각종 인력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거기 사무처리 비용들 이런 모든 비용들은 거기에 있는 호텔의 소유자가 다 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호텔에 관련된 회계 시스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들어오신 거죠. 어느 사업치고 여러분들 임대료도 내야 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운영사 쪽은 뭐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소유자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탁 운영 계약서는 소유자 입장에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의 위탁 위임 계약서를 그러니까 위탁 운영 계약서를 보면 다 운영사 입장에서 권한을 남용하다시피 이렇게 적어뒀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참조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재소전 화해 조서는 집행력이 있는 강제 집행 요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수익 구조에서 3개월 동안 수익을 이게 확정 수익을 안 줬을 때 이때 위약금을 갖다가 거기에 뭐 500만 원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걸 넣어주는 것이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 조서를 여러분들이 잘못 인지하셔가지고 그 계약서 마지막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뭐 적는 데 있죠. 그 적는 문구 어떤 특정 이 계약은 그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 계약은 재소전 하에 적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작성한 명의자에 의해서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서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그 법원 근처에 가면 공증이라고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증정서, 즉 공증하고요. 그 공증은 집행력에 있는 강제 집행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것도 재소전 하해 조서처럼. 그렇지만 재소전 하해 조서는 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바로 강력하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증보다도 훨씬 더. 왜냐하면은 공증정서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 부여 그 신청도 받아야 되고 좀 부분이 나중에 귀찮을 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소전 하해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갔으면 인정서는 별도로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익형 호텔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위탁 운영 계약서가 소유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건지 운영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건지 여러분들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운영 계약서에 집합 건물에 대한 그 집회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사 쪽에 다 넘겨주는 것 자체가 무효사유가 되지만 그런 것 자체를 있죠. 여러분들 꼭 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수익만 낼 수 있겠다 싶어가 그냥 사인만 해주시고 수익 구조를 얼마 뭐 10% 가져갈 수 있다 몇 퍼센트 확정 수익이 얼마만큼 가지고 이게만 자꾸 이렇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수익형 호텔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감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 계셔야 되고 이 감사님들께서 있죠.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님들이. 그러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그 건물 보존 관리 쪽만 하면 되고요. 감사 있죠, 감사. 감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수익 구조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인력 관리는 어떻게 되고 꼼꼼히 챙겨 보셔가지고 소유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총회를 본인들이 감사님께서 열 수가 있죠. 그렇죠? 총회를 열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부정행위를 운영사에서 했을 때는 운영사를 퇴출 결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감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감사님들께서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감사님들께서 회계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알기는 알아도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감사님에게 있죠. 그 감사님에게 그 자문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그렇게 얼마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그런 것까지를 같이 넣어서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관리단과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와 운영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서로 상호에 도움을 주고받는 업무 협약 정도가 되는 거지.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다 가져가는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